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라고도 불리우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이비서관,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지금의 이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대표를 연결합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2억씩 두 번에 걸쳐서 4억, 그리고 김진모 전 민정이비서관은 5천만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주 결말이 나봐야 알겠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는 거는 상식이잖아요. 예. 정황이잖아요. 예. 정황을 볼 때, 김백준 기획관이 받았다는 게 2008년 5월이면 취임하고 한두 달도 안 됐는데. 예. 그때는 김백준 기획관이 김성호 원장인데 전화 걸어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닐 뿐더러 그런 것도 그 사람은 모르고 또 두 사람이 잘 모르는 사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좀 석연치 않지요. 예. 석연치 않는 게. 예. 그게 단순히 그것만 아니라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표적으로 해놓고 기획 수사를 해서 결국 이제 정치 보복으로 가는 건데. 예. 그게 댓글하다 안 되니까 다수 건들고 다수 건드려서 또 딱 때리지 않으니까 또 국정원 건들고. 이 과정이 좀 석연치 않지요. 밖에서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이건 아주 결말에 나봐야 하겠습니다만은,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맥준 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어디 전화해서 돈 달라 그러고 돈 갖다 쓰고 이런 사람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까? 아이고, 그래야.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 특활비도 있는데, 청와대가 왜 국정원 돈 갖다 쓰겠습니까? 다 기관은, 기관 운영 특활비가 따로 있는데. 오늘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당시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 김주성 전 실장이 대통령을 독대 요청해가지고,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이렇게 가면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저는 김보라는 사람, 지금 상황이, 그 사람 지금 공개도 안 되고 어디 간지도 모르고, 검찰이 붙들고 한두 달 공작해서 하는지도 모르니까, 지금 그 사람 말은 믿지는 않습니다. 예. 그 사람 말은 전혀 투명하지 않고, 또 그러고, 김백준 씨가 요청한 일도 없다는 거고, 김성호 원장이나 원세훈 원장이 요청받은 일도 없고 자기네들은 주라고 지시한 일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서 결국은 갖다 줬다는 사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위에 시킨 사람은 없는데 전달했다는 사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달했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거는 아주 확실히 모르고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건 그대로 믿긴 어렵죠. 네. 그런데 지금 그러고 이 정권이 들어서서 원체 박근혜 대통령처럼 일종의 현행범은 그냥 맞지만은 그 적폐매도 지금 많은데 10년 전 8년 전 걸 캐비넷 뒤지고 책상 서랍 뒤져서 누가 봐도 그거는 기획하고 그런 표적 세워놓고 정치 보복하는 거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국론이 자꾸 분열되죠. 단합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책임졌던 장진수 전 주무관이 현금 5천만 원을 자기가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또 구체적인 증언이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관계자들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건하고 이명박 대통령 건하고는 별개입니까? 네, 그럼 별개로 봐야죠. 대통령이 뭐 무슨 돈 누구인데 얼마 갖다 줘라 지시하고 뭐 또 그걸 대통령도 보고하고 뭐 그럴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걸 다 대통령과 연결시켜서 대통령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일도 일대로 안 되고 국민은 국민대로 불안하고 그런 거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시하거나 보고받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 대통령이 저도 취임하고 2년 동안 외국 나가 있다 왔잖아요. 네. 갔다 들어왔는데 제가 그 특임 장관하고 할 때 대통령이 청와대 운영은 청와대 돈으로 해야지 일체 어떤 외국으로부터 돈 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한번 들었어요. 예, 아마 예. 대통령이 그런 데 대해서 결백돼 있을 겁니다. 예. 돈 이런 문제는. 예. 예. 보도를 보니까 오늘 그 이명박 대통령 측 한 20여 명이 무려 3시간이나 긴급 회의를 했다는데 혹시 이재호 대표께서도 거기 가셨나요? 전 그건 청와대 참모들끼리 모이는 거니까. 아. 저는 가지는 않았는데. 예. 그렇게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거기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 혹시 보고받으신 바 없고요? 보호라기보다가 아마 찬반 양론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떤 찬반이요? 이게 말하자면 강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강경파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예. 정면 대응해서 치고 나가자. 예. 이런 게 생각도 있을 거고. 예. 또 한쪽은 좀 더 기다려보자. 아주 구속영장이 의외될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이 전혀 관계가 없는데. 예. 또 사람들이 있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없는 사실을 뒤집어 씌울 수 있겠느냐. 예.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러나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강경파가 정면 대응해서 치고 나간다고 할 때는 뭘 치고 나가는 겁니까? 그건 좀 복잡해지죠. 복잡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일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치고 나가면 예. 지금 어쨌든 이명박 정권이 5년 동안 정권을 잡았는데 네. 그 5년 동안에 지난 정권에 대한 일들을 한두 가지를 알고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정치 보복 같은 인사를 안 주니까 예. 과거에 아는 것도 말 안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덮어놓은 것도 있을 거고 예.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정권이 예. 박근혜 정권이 부패를 뒤지는 거야 그야말로 당연하지만은 지난 정권에 없는 걸 억지로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자꾸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언론을 동원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예. 또 검찰은 충성하고 이렇게 한다면 예. 그러나 이게 전제의 지난 정권과 전전 정권과 전전 정권의 싸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럼 검찰과 문재인 정권은 완전 곤란한 시기에 빠지겠죠. 패싱되는 거죠. 예. 그럼 문 정권 없어지고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 노무현 정권 때 일을 폭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폭로가 아니라 사실을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만 뒤지면 네. 그럼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은 왜 안 뒤지냐 이렇게 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이 한 일을 이명박 정권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다스 얘기인데요. 예.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와 무관합니까? 그게 이제 개인 회사니까 예. 형님 회사고 또 처남 회사고 하니까 네. 인간적으로 서로 관계에 있을 수 있지만은 다스 소유에 대해서는 예. 너무 분명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몇 차례 조사를 했고 특검까지 했고 예. 또 우리가 경선 때 그걸 아주 끈질기게 그 문제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예. 경선 때. 예. 우리가 알기로 있고는 상황이나 정화에는 어떻게든지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네. 그러나 실제 소유는 관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소유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온 걸로 봐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 가운데 한 분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은 오래전부터 그 다스는 자기가 세운 거다, 자기 거다라고 정세영 회장으로부터 하나 받은 거라고 계속 주장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증언하는데요. 그리고 당시 그 회사 사장을 맡았던 사람은 회사 설립에 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증언도 있고 또 거기 취업한 예. 사람들은 자기 취업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최종 결재를 받았다는 증언도 있고 여러 증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다 봤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소유주가 아니라도 형님과 동생 사이니까 아하. 동생이 아무래도 기업을 했으니까 그 의견을 들어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큰형이 이제 자기 친동생이 기업가니까 그것도 예. 큰 회사의 사장이었으니까 예. 그런 문제는 그거 알아보라든지 예. 또 동생이 형님 회사니까 형님 그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예. 그걸 무리하게 법적으로 그걸 이명박 거다 이렇게 묶어서 간다고 하는 거는 예. 이건 의도가 있는 수사로 봐야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드님이 다수의 아주 중요한 직책들을 쭉 막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많이 맡은 거 이것도 역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집안 단위니까 뭐 저 삼촌과 조카 사이니까 뭐 조카가 똑똑하면 회사에 뭐 일도 맡길 수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야 다른 대기업에도 뭐 친족들이 관계하잖아요. 예. 그건 일종의 뭐 개인 회사니까 그렇게 그런 거는 그렇게 봐야지. 예. 아 형님이 동생 아들 똑똑한데 예. 딴 데 가기보다 내 회사 와서 일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걸 그냥 삐딱하게 보고 그냥 어디든지 이명박을 올가매려고 하니까 예. 그런 문제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좋은 눈으로 보면 그게 뭐 문제될 건 없는데. 근데 한간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다 쓰는 형님 거다라고 그냥 계속하면 그 형님만 논아서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형님이 좋아 형님 건데 형님이 주가 많은 데가 아닌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야. 알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렇게 해야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대표의 목소리 들었고요. 이번에는 정반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또 깊은 관련이 있는 취재를 가장 많이 해오신 분이죠.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연결합니다. 주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앞에 이재호 대표 인터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바입니까? 네, 예상했는데 많이 변하셨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아예 뭐 어불성설이다,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뭐 국론을 분열 일으키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예. 뭐 이제서는 뭐 형님 회사를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 조금 이명박 정부가 태어나는데 1등 공신이었고 정부를 움직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일단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사과는 국민들한테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참 나이를 어떻게 드셨는지 좀 약간 부끄럽습니다, 제가. 예. 오늘 구속 여부가 이제 밤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두 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네. 구속될까요, 안 될까요? 혐의만 놓고 보면 당연히 구속돼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아 썼던 분들과 이렇게 형평성 그리고 그 범죄 소명 정도를 따져보면 구속이 당연한데, 예. 영장 전담 판사의 그 판단이 조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은 구속됐는데 나온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관진 전 장관처럼.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장 발부는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반으로 본다? 네네. 검찰 고위 관계자들도 영장은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재호 대표께서도 처음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2억을 받았다는 거는 2008년 5월인데 그건 정부 네. 출범하고 불과 한 두세 달밖에 안 됐을 때다. 네네. 이럴 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장한테 뭐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돈 달라고 뭐 이런 관계가 전혀 아닌데 이건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잘 알지 못하는 사이가 맞을 거예요. 네. 김성호 전 원장과 김백준 씨하고는 그렇게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증언도 있고 증명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썼는데 그 부분을 김백준 이번에 기획관이 쓴 2억은 예. 일상적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받은 돈이에요. 근데 그 시점을 따져봤을 경우 이게 BBK 가스 재판하고
그 재판 소송과 맞물려갈 때로 조금 저는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 돈이 미국에서 다스 소송에 관해서 쓰여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걸 보고 쫓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2억씩 지금 검찰이 밝혀낸 거는 특별히 받은 거고 재판과 관련 있을 거라고 의심된다는 말씀이시고. 네네. 이거 말고 정기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나요? 지금 검찰은 거기까지는 전혀 가지 못했는데요. 네네.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를 안 했을 뿐인데요.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관한 그 수사는 오래전부터 진행됐었어요. 예. 특별히 원세훈 원장이 그 국정원에 4년 2개월 동안 있으면서 돈을 특수활동비를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외국에다도 갖다 놨고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도 갖다 놨었고요. 그리고 예. 자식들이 쓴 비용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국정원 간사가 좀 낡았어요. 원장 간사가. 예. 그래서 그 도곡동에 한 국책기관의 한 사무실을 주거 전용으로 바꾸려고 특수활동비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외국으로 특수활동비를 많이 빼돌렸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로. 지금 말씀하신 도곡동 사무실하고 스탠포드 대학 거는 이미 다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요. 네네. 근데 다른 내용도 있는데 이렇게 전 원장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 국정원 원장께서 직접 이명박 대통령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드렸습니다. 그 관련된 증언들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 이건가요? 네,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는 한 달에 5천만 원이다가 이제 한 달에 1억씩으로 늘어나서 뭐 총 합해서 30몇 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명박 정부 때도 그 정도 규모입니까,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규모는 훨씬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돈에 대한 탐욕은 크고 넓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월 액수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예. 특별한 경우마다 돈을 또 받았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기 월 액수가 더 큰 돈을 국정원에서 누군가가 돈을 청와대에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다 있다 이건가요?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세훈 원장과 원세훈 원장님 부인께서 또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드나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특수활동비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고 계시다는 거고 누군가 증언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고. 증언은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거하고 이제 수사에서 팩트로 드러나는 것은 조금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런 정기적 상납에 대한 증언 등등을 다 갖고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왜 그걸 공개 안 하죠, 그러면? 차차 공개하겠죠. 아직은 수사가 흘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걸 몇 가지 확인하고 있는데 원세훈 원장도 일정 부분은 거의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검찰에 불려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불려갑니다. 그건 시간 문제지. 지금 당장 불러서 지금 당장 부를 만큼 수사가 돼 있고요.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칠 만큼 수사가 됐다고 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다스 관련해서. 예, 다스 관련해서도 그만큼 수사가 돼 있다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는요? 아니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기 때문에 기소를 하면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다스에 관한 수사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한 파악이 다 끝났고요. 이제 아까 이재호 전 대표하고 얘기할 때, 예. 형님만 다스 소유를 이명박 대통령이 포기하면 이상은 회장이 그냥 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또 질문했죠. 예. 네네. 근데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의 열쇠를 다 풀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은 다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거기까지 이미 가 있다, 수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보는 주진우 기자는 어떻게 취득을 하세요? 아니, 제가 오랫동안 수사가 아니라 취재를 했기 때문에. 예. 네. 취재를 했고, 저도 조사를 받으러 갔고, 어제도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준 자료와
거기 있는 자료를 뭐 맞춰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고 그렇죠. 제가 이명박 취재는 열심히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그 자료를 보따리에 들고 검찰 정사 간 게 이제 작년 12월이었는데 어제도 검찰에 가서 또 조사를 받으셨어요? 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검찰이 뭘 묻는지 또 어떤 내용까지 파악했는지를 가서 이제 조사를 받다 보면 파악이 된다 이거죠? 네, 조금 파악하고 그리고 또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 다녀와서 또 제가 좀 맞춰보고 어떤 자료를 들고 갔는지 어떤 자료를 보였는지 계속 체크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물증까지를 검찰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쯤 기소되고 언제쯤 검찰에 부르고 언제쯤 기소되고 그렇게 될까요? 제가 1월 말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것이다. 1월 말 2월 초쯤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불필요한 논쟁 이런 범죄자를 수사하는 걸 가지고 공론분열이라고 지금 이재호 전 대표께서 얘기하고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 MB 측에서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좀 없애기 위해서 좀 검찰이 수사를 좀 당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2월에는 국민적인 축제인 올림픽도 있고요. 그래서 좀 땡겨줬으면 하는데 1월 말 소환에는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미 검찰 수사는 이명박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되어 있다는 게 저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재호 대표의 이야기인데 댓글 하다가 안 되니까 다스 뒤지고 다스 하다 안 되니까 국정원 특활비 가지고 오고 이건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냥 억지로 엮어매기 위한 정치 보복일 뿐이다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범죄 혐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뒤지자 안 돼서 절로 간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나서서 정치 공작을 하고 댓글 공작을 하면서 정치 개입을 했습니다.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 사이버사 댓글. 군인이 나서서 정치에 뛰어들었어요. 대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쿠데타와 맞먹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것도 수사하고 있고 롯데월드 허가 인허가 사건 굉장히 그것도 큰 사건입니다. 안보를 담보로서 부를 챙겼다면 이건 큰 범죄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워낙 많은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전방위적으로 대여섯 군데에서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나섰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